자, 그래서 외부적인 공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 바이러스 같은 악성 코드들. 이 바이러스는 그 특성이 진짜 바이러스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뭐랄까 컴퓨터 안에 파일들을 감염을 시켜서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웜이라는 벌레라는 뜻인데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어다니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어다닌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는 악성 코드들을 우리가 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안 홀스, 트로이 목마죠.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뭐 예전에 그 트로이라는 그 있던 그 나라죠. 그 이태리에 있던 나라가 이제 트로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목마를 이웃 나라에 선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생겼는데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악성 코드가 숨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공짜 해가지고 이제 막 링크가 걸려 있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보면 진짜 오피스인데 알고 보면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내 정보를 빼간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게 이제 트로이의 목마. 그 다음에 뭐 스파이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컴퓨터에 깔려서 나의 어떤 활동을 감지를 하는 거죠. 뭐 비밀번호를 입력한다든가 아이디를 입력한다든가 또는 뭐 계좌번호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주요 정보들이 입력되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것들을 빼가는 것들이 이제 스파이웨어. 애드웨어는 뭐 광고를 이렇게 수시로 뿌려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심지어는 그 어떤 많이 쓰는 쉐어웨어 같은 것들도 뭐 약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보면 이걸 그냥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엔티바이러스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애드웨어 광고 프로그램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워낙 광고를 많이 띄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로 데이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발생하면 그 결함이 이제 결함이야 뭐 만들 때부터 있겠지. 뭐 발생하는 건 아니고 어떤 결함이 있는 채로 배포가 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결함이 있다, 즉 취약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서 그것들이 이제 패치가 돼서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미리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제로 데이 어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취약점이 밝혀지고 패치가 되기 전에 하는 공격 이런 것들, 뭐 제로 아워 공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해커 어택이야 뭐 해커의 공격이 되겠고요.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거죠. 그다음에 denial of service attack 이거는 이제 서비스의 거부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서버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들이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냐면 그 서버에 리소스를 다 소진시켜 버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웹서버 같으면 사용자가 한 명 접속해서 어떤 서비스 요청을 할 때마다 즉 어떤 컨텐츠를 요청할 때마다 결국은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생겨요. 마치 우리 시큐어쉘 접속해봐서 알겠지만 그 시큐어쉘 하나 접속이 되면 거기에 두 개의 시큐어쉘 데몬이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그 세션을 관리하고 하나는 실제 그 세션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세스로 동작을 하죠. 그런 식으로 시큐어쉘 접속 하나마다 이제 메모리나 CPU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웹 서비스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서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접속을 시도를 하면 어떤 서버가 그걸 위해서 반응을 하면서 메모리, CPU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수많은 연결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마다 전부 그런 연결을 위한 리소스들을 계속 그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용량이 누적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트래픽도 당연히 그 넥트워크 케이블로 그 서버에 전달되는 트래픽도 엄청나게 늘어날 테니까 그만큼 다른 정상적인 유저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서버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공격이 되겠고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수시로 체감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수강 신청을 할 때 보면 어때요? 수강 신청이 원활한가요? 원활하지 않죠. 그런 게 이제 디나라브 서비스입니다. 예, 그런 식이죠. 또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어떤 그 경기를 가기 위해서 어떤 티켓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차를 예매를 하기 위해서 명절에 티켓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 서버에 몰리면서 제대로 반응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다운이 되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게 이게 대기열을 만들어서 뭐 그 입장까지 뭐 몇 명이 앞에 대기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시스템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디나로 서비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공격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격을 어떤 1대1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의 뭐 클라이언트에서 하나의 서버로 공격하는 식이 아니고 이제 그 사전에 미리 이 공격자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악성 코드를 퍼뜨리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그 악성 코드들이 심어진 여러 개의 인터넷상의 PC들이 어느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그 서버를 향해서 이제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좀비 PC들이 전부 그 서버를 공격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뭐라 그러냐?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즉 분산 도스 공격이죠. DDoS 공격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인터셉션 앤 세프트 이거는 뭐 데이터가 흘러가는 와중에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그걸 가로채는 그런 방식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인터셉션을 할 수 있다. 보통 뭐 Man in the Middle Attack 같은 그 중간자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유통되는 데이터를 중간에 이제 빼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세프트 이거는 이제 뭐 사용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나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탈취하는 그런 방식이죠. 예. 질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부로부터의 공격, 인터널 스레트. 이것을 보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most common data breaches come from internal users. 그러니까 이 어떤 데이터들을 탈취해가는 그런 공격들은 외부에서 이제 들어와서 탈취해가는 것보다 내부의 직원들이 뭐 공모를 하던 혼자 단독으로 범행을 하던 그런 경우들이 많다. 또는 뭐 실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이제 USB 메모리에 담고 다니다가 카피를 해서 뭐 담고 다니다가 이 USB 메모리를 분실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유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lost or stolen. 갖고 다니다가 뭐 자기가 분실할 수도 있고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도 이걸 지금 계속 갖고 다니긴 합니다만 어떤 때는 좀 불안하다 생각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accidental misuse by employers. 이거는 어떤 사고죠. 즉 실수로 인해서 누출시키는 것, 데이터 누출 사고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기사가 가끔 나죠. 어느 홈페이지에 뭐 직원 명단이 올라왔다, 뭐 직원 주소록이 올라왔다. 일부러 올린 게 아니고 이제 뭐 잘 모르고 이게 잘못하다가 어디에 보관해놨는데 그게 이제 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것들, 뭐 가입자가 누출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한 1, 2년 전인가 그 모 정당의 그 게시판에 글이 그 게시판 글 쓴 이들의 그 정보가 가입자 정보가 누출이 되기도 해서 한창 논란이 됐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악의적인 뭐 돈 벌기 위해서든 아니면 회사의 앙심을 품어서든 CMO 그 유통사의 직원이 그랬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탈취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큰 또 뭐랄까 배경 중에 하나가 이 BYOD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컴퓨터는 보통은
이제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고정적으로 좌석에서 이용하고 고정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IP 주소라든가 그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관리가 상당히 철저하게 되는 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서 자기 자리에 컴퓨터가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10중 8구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어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가 또는 뭐 쉬는 시간에 주식을 한다든가 몰래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것들은 다 모니터링입니다. 사실 그 IT 직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이 사용하는 그 회사 자산들은 대부분 보안이 어느 정도 취해져 있는 편인데 개인용 컴퓨터라든가 개인용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휴대폰 또는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이 허술하죠. 물론 모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로 유명한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출근할 때 개인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취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막 계속해서 모 기업의 반도체 관련 도면이 뭐 어느 중국 회사로 유출이 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죠,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더 취약하게 된다 하는 거죠. 질문 있을까요? 이런 내외적인 공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면 그런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한 그 해결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했을 때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봐서 이제 소규모 직장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또는 가정 같은 경우에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엔티바이러스, 그다음에 엔티 스파이예요. 보통은 뭐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다음에 뭐 파이어월 필터링 이것도 대부분의 OS에서 내장이 돼 있죠. 우리가 서버 구축을 해봐서 알겠지만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하면서 이제 윈도우즈 컴퓨터에 그 파이어를 열어줘야 그 포트 포워딩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닫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파이어이. 또 리눅스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제 봤지만 예를 들면 시큐어 쉘을 2220번 포트로 돌려서 그쪽으로 수신을 하게 하려면 어땠어요? 그 2220번 포트 파이어를 또 열어줬어야 됐죠, 그죠? 예, 그런 식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파이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그 컴퓨터들은 다 그 수단이 되어 있다 하는 거고 또 공유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보안을 취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악성 코드들을 필터링 한다든가 또는 어떤 악성 사이트들로부터의 어떤 접속이 차단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그런 조직이라면 플러스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 데디케이티드 파이어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각 호스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PC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파이어월이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 전체를 방어하는 그런 파이어월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부의 네트워크로부터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그 입구에 파이어를 설치해 놓고 이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또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특별한 곳으로는 뭐 나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특별한 서버로부터 뭔가 수상한 트래픽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이제 방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가 있죠. 전사적으로 그런 것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L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어떻게 보면 뭐 파이어하고도 많이 비슷하긴 한데 보통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라우터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용 파이어 장비가 아니더라도 주소를 기반으로 또는 그 서비스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어느 IP 주소로부터 오는 것 또는 어느 IP 주소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허용을 하거나 차단을 하거나 할 수 있고 또는 어떠한 서비스로 접속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PS는 얘기했죠, 그죠? 어떤
어떤 서비스를 허용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포트 번호를 통해서 뭐 22번 포트 시큐어쉘 접속을 허용시켜줬다 하더라도 그 시큐어쉘 접속을 하는데 뭔가 그 패턴이 이상하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꿔가면서 접속 시도를 한다. 이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패턴들을 감지를 해서 이거는 뭔가 그 공격 시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차단한다거나 또는 어떤 악성 코드들이 심어진 그런 데이터 패킷이 지나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감지해서 차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컨텐츠 레벨에서 즉 뭐 네트워크의 주소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을 더 위에 올라가서 그 안에서 서비스 안에서의 어떤 데이터 패턴을 보고서 이제 똑똑하게 지능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IPS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 악성 코드 패턴이나 악성 공격 패턴을 얼마나 최신의 그 데이터 패턴들을 그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느냐, 업데이트를 얼마나 잘해주느냐, IPS 장비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죠. IPS 장비는 그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요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AI가 많이 발전하면서 AI가 그런 패턴들을 스스로 찾아서 아마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IPS 장비, 인트루전 프리벤션, 즉 침입 방지 장치. 요것과 비슷한 게 이제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죠. 디텍션이라는 건 이제 차단은 하지 않고 그런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람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그것을 보고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 조금 더 약한 거죠. 프리벤션보다 이건 아예 차단을 시키는 거고 이거는 그냥 감지만 해서 워닝만 날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VPN은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암호화된 터널을 만들어서 마치 그 터널을 통해서 두 쪽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통합된 것처럼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재택근무를 한다 그랬을 때 회사의 VPN으로 연결하면 재택근무하는 내 컴퓨터가 회사의 네트워크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암호화된 그 보호된 터널을 만들어서 인터넷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또는 본사와 지사 간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지만 그 인터넷은 아무래도 취약하니까 거기 둘 간에 암호화된 채널을 만들고 VPN을 통해서 물론 장비가 있어야 돼요. 또는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런 암호화된 채널이 만들어지면 이제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준다. 외부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VPN 또는 뭐 요즘은 가정에서도 일반 개인도 많이 쓰죠, 그죠? 예를 들면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 국내의 주소들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외국의 특정 사이트들의 접속을 ISP나 이런 데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차단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해외 VPN을 이용을 하면 내가 VPN에 접속을 하면 내가 그 나라의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보면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미국이면 미국에 있는 컴퓨터처럼 인식이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게 차단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암호화돼서 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개인도 많이 쓰죠. 그래서 네. 요즘은 뭐 공유기에서도 이제 VPN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다음 중 설명이 어느 것을 나타내느냐 한 거 이제 맞춰보는 거죠. 자, 그래서 an attack which slows down or crashes equipment and programs. 그래서 공격은 공격인데 어떤 공격이냐? slow down, 느리게 한다. 또는 crash, 망가지게 한다. equipment and programs, 장비나 프로그램이 느려지게 그래서 반응을 거의 안에서 이제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사실 뭐 크래시까지는 아니죠. 크래시는 뭐냐? 진짜로 부셔버리는 건데 하드웨어를 부시기는 어렵죠. 프로그램이. 이게 뭐죠? 네? 도스. 예. Denial of Service. 그죠? 예. 예. 다음에 creates a secure connection for remote workers. 원격에서 작업하는 그 직원을 위해서 보안 연결을 만들어준다.
방금 아까 설명한 게 뭐였죠? 그죠? VPN이었죠. 그 다음에 blocks unauthorized access to your network. 그래서 이제 허가받지 않은 접속을 차단해 준다. 예? 그렇죠? 방화벽.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그 주소만 허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firewall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요. Network attack that occurs on the first day that vulnerability becomes known. 그래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된 그날 당일날 이루어지는 공격, 즉 그 취약점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공격이 뭐였어요? Zero day 또는 Zero hour attack이었죠. 그 다음에 arbitrary code running on user devices. 사용자의 장치에서 임의로,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그램들이죠. 뭐예요? 바이러스나 웜 이런 것들 또는 트라이언 홀스 같은 것들이 되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죠? 네, 다음 페이지. 또 안 넘어가? 네. 자,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제 미래의 네트워크의 그 구성, 구조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뭐 이거는 그냥 시스코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구하고 있다, 뭐 그런 게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안에서 해결이 된다. 서비스든 뭐든 다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더리스 네트워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더리스라는 게 이제 보더가 경계라는 뜻이죠, 그죠? 그것이 없다. 경계가 없이 네트워크가 여기서 경계라는 건 물리적인 경계라는 게 아니고 서비스가 뭐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 서비스가 되고 저 네트워크에서는 그 서비스가 안 되고 이런 경계가 없다는 거죠. 또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네트워크는 사용자 접근이 불가, 이 네트워크만 사용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디든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요. 많은 추세가 그렇죠. 온 프레미스 쪽에서 클라우드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 국가의 그 정보를 담당하는 거기서 화재가 났죠. 그래서 데이터 소실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일부의 그 데이터들은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부 클라우드죠. 그건 이제 일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와 달리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컬래버레이션 이런 것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테그레이티드 지금 다 통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장치든 서비스든 연결이든 다 그렇다 하는 거고, 그 와중에도 결국은 데이터가 어쨌든 그들 간에 이동을 해야 되는, 유통이 돼야 되고,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뭐냐? 결국은 그 이동 수단이라는 건 이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라우터와 스위치, 즉 네트워크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의 이동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스위치죠. 유선 네트워크에서. 그 다음에 그런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라우터죠, 그죠? 이것이 이제 기본이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아주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우리가 이 시스코 네트워킹 과정에서 집중하는 것이 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데이터나 보이스나 비디오나 무선 액세스나 보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CNA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 과정에서 첫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CCNA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로서 first step이다. 그러니까 가장 초보 단계인 거죠. 그래서 입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그 CCNA보다 더 아래 단계인
엔트리 자격증이 있어요. CCENT라고 하는 Cisco Certified Entry 자격증이 있는데요. 뭐 사실 유명무실하죠. 왜냐하면 CCNA조차도 너무나 흔해서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CCNA 땄어? 뭐 그래서 그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엑스퍼트 자격을 따면 연봉이 1억이라 그랬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럼 지금 물가로 생각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1억은 충분히 넘어가고 거의 뭐 2억이나 2억 이상의 가치죠.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그 CCIE 엑스퍼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시험도 못 봐요. 해외로 나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뭐 뭐랄까 시기에 따라 다른데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1년에 뭐 몇 번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맞으면 일본 정도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뭐 싱가포르로 간다든가 호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뭐 엑스퍼트 자격증을 따려면 그 경차 한 대만큼은 돈을 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연봉이 억 단위로 올라가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 CCI도 우리나라는 또 그 시험 잘 보는 민족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험에는 특화된 민족이죠. 왜냐? 뭐 초중고를 거치면서 엄청난 시험들을 보잖아요. 그죠? 노하우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많이들 또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냥 그런 흔한 그래 있구만 그 정도의 자격증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CCNA로부터 시작이다 하는 거죠. 엔트리. first step. 네트워킹 분야에 입문을 하는 그런 자격으로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죠, 그죠? IP는 알겠지만, 그죠? 나머지는 뭐 빌랜도 모르지. 아까 ACL이라는 말은 잠깐 했죠. 이건 보안에 관련된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히 앞으로 4학기에 걸쳐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코스가 스타트 포인트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다음 페이지는 액티비티 Researching IT and Networking Job Opportunities. 그래서 IT 분야와 네트워킹 분야, 뭐 네트워킹도 결국 IT 분야의 하나죠, 그죠? IT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에 대한 그 job opportunity, 취업 기회죠, 그죠? 구직과 관련된 거죠. 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에 잡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사람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몇 가지 그 잡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해외를 주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잡 사이트들에서 그 직무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직무들의 이제 IT 관련 직무들을 보고서 이제 그쪽 분야에 어떤 그 구직 그 업체들이 있는지, 그 어떤 업체들이 어떤 인력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지, 초빙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자격 조건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또는 뭐 우대 조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학력 어떻게 되고 또 어떤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표시가 돼 있고 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분야로 하고 싶은데 그 분야를 키워드로 잡아서 한번 한 3개 정도의 업체를 뭐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해도 좋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여러 개의 분야를 나눠서 해도 좋고요. 어쨌든 한 3개의 업체를 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 뭐 우선 그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또 찾을 수 있으면 뭐 초봉의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들어갈 때 입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 내가 그런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뭐 어떤 과목을 앞으로도 수강을 해야 될지 또는
그 과목 수강이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계획들. 그래서 그 회사에 2년 뒤에 여러분들이 입사할 수 있게끔 어떻게 준비해 가겠다 하는 그 계획까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서로 제출을 하고요. 요거는 좀 시간을 드릴게요. 중간고사 이후로 마감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지금 멘토 지도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1대1 면담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개인 발표를 할 거예요. 이 결과물을 이제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파트 1은 리서치를 하고 파트 2는 리플렉트 온 리서치, 즉 소감이죠, 소감. 뭐 이걸 하는데도 뭐 AI를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AI를 많이 쓸 텐데 써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는 다 밝혀라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액티비티의 Draw Your Concept of the Internet. 여기까지는 우리 이 챕터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액티비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도 하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now가 붙었어요. 이 now가 붙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1장을 쫙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바뀌었냐. 이게 우리가 1장을 배우기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상상을 해서 그렸는데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렸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배우고 나니 인터넷이라는 것의 실체가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죠? 뭐 기술적이든 아니면 뭐 어떤 구조적이든 간에 여태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또는 기능적이든 여러 가지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인터넷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예. 뭐 이건 과제는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1장을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Warrior of the Net이라고 뭐 해서 네트워크의 전사들이란 의미고 이 영상인데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데 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뭐 비유해서 만든 건데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쯤 나왔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뭐랄까 그 화질이 낡았다기보다 컨셉이 조금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그 기본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 스위치의 기술이나 라우터의 기술은 크게 변한 건 없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세련된 그런 컨텐츠가 제가 자료실에 넣어놨습니다. 마침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시스코 네트워킹 거기서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메일이 갔을지 모르겠는데 자료실에 보시면 여기 패킷의 여정이라고 돼 있죠. 최근 자료. 여기 영상이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s path 여기 보면 The Journey Begins. 그래서 여정의 시작이라는 그 영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패킷's path across network. 그 네트워크를 거쳐서 가는 경로. 이렇게 해서 이제 패킷이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전달되는 데까지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따끈따끈하게 지금 만들어진 지 한 달, 여기에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된 그런 최신의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1장이 끝났고요. 이 뒤에 나온 건 이제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서킷 스위치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패킷 스위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있었죠. 그죠? QoS 설명하면서 아니다. 폴트 토러런스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스케일러블 네트워크의 그 개념. 그래서 이제 층위를 이루어서 맨 밑에 층에 이제 그 골목길과 같은 그런 유저들이 모듈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부터 해서 동네 연결되는 네트워크부터 해서 그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올라가는 그런 과정, 고속도로까지 그렇게 비유를 했었죠. 그죠? 그렇게 확장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QoS도 여기에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트래픽을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전달시켜주는,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은 더 자주 보내고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은 더 천천히 보내고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라우터에서 해줄 수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그 패킷의 헤더에 보면 이 패킷 헤더 요쯤에 DSP라고 하는 그런 필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패킷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그런 값이 써 있고요. 라우터는 이걸 읽어서 이 패킷을 빨리 처리해 줄 거냐 아니면 천천히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보안과 관련은 이건 뭐 앞에 있었던 거 그리다가 만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장 끝내겠습니다. 사실 뭐 1장이라고는 얘기했지만 뒤에 나와야 될 많은 내용들을 땡겨서 많이 설명을 했다 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1장 끝내고 그러면 이제 3장으로 가야겠죠? 근데 3장 요약이 올라왔나요? 번역이? 봅시다. 아마 지금 몰아쳐서 가기 때문에 안 올라왔을 수 있는데 번역 아무것도 없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뭐 2절까지는 천천히 나갔는데 3절, 4절은 그냥 후룩 한 주 만에 그냥 끝냈죠. 그죠? 한 주도 안 걸렸죠. 전체 하면. 다음 이제 시험 끝나고는 바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 분야 챕터 맡은 학생들은 해주시기 바라고요. 3장은 Network Protocols and Communications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Rules of Communication.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규칙에 관한 얘기이고요.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프로토콜을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네트워킹을 한 데 있어서 어떤 그 상호 대상 간에 그 네트워킹을 하는 그 대상 간에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장치들이 뭔가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작업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규칙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하는 거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산다 할 때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절차에 따라서 뭐 물건을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을 하고 뭐 들고 나와야 되죠. 그냥 가서 그냥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절차를 지켜야 돼요. 또 뭐 어디 가서 뭐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절차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뭔가 모든 그 일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러는데,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사람들끼리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이제 절차에 어긋남이 있어도 용인이 되죠, 그죠? 충분히 그것들을 의도를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컴퓨터나 이런 장치들은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정해진 그 대로만 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ICMP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그 ICMP 메시지의 포맷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뭐 필드들이 어떤 필드들이 어떤 순서대로 몇 바이트 딱 정해져 있고 그 안에 값이 뭐일 때 그것이 뭘 나타내고 그런 것들 다 약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ICMP 에코리퀘스트 메시지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고, 그럼 그것이 이제 ICMP에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만들어져서 또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다 정해져 있는 규칙 이런 것들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룰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절차에 어떻게 개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거는 실제의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통신 과정에서 프로토콜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 두 번째 절은 실제, 그러면 진짜로 그런 통신하는데 어떤 프로토콜들이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실제 사용되는 프로토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표준. 여기 표준의 중요성은 뭐냐면 결국은 프로토콜이라는 건 서로 약속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 서로 충돌이 되겠죠. 그죠? 잘 맞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집집마다 이 룰이 다르죠. 이거 하는 거. 아시죠? 모르나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알죠? 몰라요? 착착착착 해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들고 고 하는 거. 집집마다 룰이 다르죠, 그죠? 예, 그게 다르면 이게 싸움 나잖아요, 그죠? 예, 그것처럼 네트워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표준이 있어야 되죠. 표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준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룰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뭐 축구도 사실 동네 축구 룰이 또 동네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끼리 축구를 하면 싸움 난다 한 거죠. 그래서 표준이 필요하다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은 데이터 트랜스퍼 인 더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그런 표준들이 또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실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이미 우리가 뭐 ICMP를 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네트워크끼리 간에 해봤어요. 여기서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더 위에 계층의 애플리케이션들과 또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래 계층의 IP까지, 왜냐하면 IP over everything over IP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런 everything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프로토콜이 되어 있는지, 즉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메시지를 어떤 절차로 주고받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 메시지들을 실제 IP가 길 안내를 해주기까지 중간에 또 그것들이 어떤 프로토콜들이 그것들을 도와주는지 뭐 등등 해서 밑에 IP와 그 다음에 그 밑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즉 데이터 링크 계층이나 물리 계층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이 3계층 이상의 4계층, 5계층, 6계층, 7계층 이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볼 거예요.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왜? 1장에서 배웠으니까. 1장에서 배웠던 핑에 대한 ICMP 패킷을 전달하는 거나 뭐 웹 서비스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나 1, 2, 3계층의 역할은 똑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집에서 운동화를 배송을 받는 거나 아니면은 뭐 옷을 배송받는 거나 또는 뭐 어떤 컴퓨터 부품을 배송받는 거나 그 배송 그 업체들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컨텐츠에 관계없죠. 그죠? 예, 똑같아요. 그런 거나 뭐 비슷합니다. 예. 그 안에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상관이 없이 그냥 규격화된 택배 박스를 이동시켜주는 그 역할이죠. 예,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1장에서 했던 거나 여기에서 다루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걸 중심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밑에 것도 다 설명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밑에 거는 1장에 설명했으니까 우리 위에 걸 중심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3장에서 다뤄지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본문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중간고사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뭐 아시겠지만 시간표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안 나왔어요? 목요일 날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 이 시간에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볼 거고요. 2시간 동안 보는 동안에 그 뭐 외부로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실습 시험과 종이 시험을 2개를 본다. 종이 시험은 두 장이 아니고 양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 실습 문제 내용도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내용은 전반적인 어떤 통신의 흐름에 대해서 우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 안에서 또 네트워크 간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과제로도 나갔잖아요, 그죠? 그 과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뭐 다양한 명령어도 시행을 하고 또 그 명령어의 결과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보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했었던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사항들, 그 구성 요소들이라든가 그 역할들이라든가 그 특별한 그런 그거에 해당되는 뭐 실제 장치, 기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 했었던 그 3절, 4절에서의 내용들도 그 핵심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사례들 이런 것들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주로 단답형으로 뭐 표를 채운다든가 빈칸을 채운다든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쭉 주고 어떤 설명에 대한 문장을 주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그럼 그 핵심 키워드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도 보면 이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의 핵심 키워드들은 이게 색깔이 달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질문 있습니까? 없나요? 네. 뭐 한번 시험을 봐보면 알겠죠. 그죠? 마치겠습니다. 수고드렸어요.